11월 11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농업인의 날이라고도 하고 빼빼로데이라고도 합니다. 나라 안 바꿔도 이보다 더 어수선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황장수의 금요 칼럼, 자, 트럼프 당선과 최순실 게이트, 한국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갖가지로 사이비들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좀 많이 엉터리입니다. 자, 힐러리가 다 될 거라고 대한민국의 대기업, 대한민국의 연구기관, 대한민국의 교수, 외교안보 전문가들, 언론들이 다 똑같이 가세해놓고 이제 와서 트럼프 당선의 해설을 파퓰리즘이니 미국의 분노한 서민들, 백인들의 분노니 힐러리의 낮은 호감도니 각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아베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일본 정부와 끈이 닿는 미국의 조야에 트럼프와 닿을 만한 지인들을 죄다 일본어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막대한 대우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불러들어서 11월 17일 날 아베와 트럼프의 회담 이전에 트럼프에 대한 분석을 하고 트럼프의 구미에 맞는 메뉴를 준비한 채 아베가 뉴욕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조야에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둘러싸고 이 갖가지로 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국민들의 패거리와 정치인 패거리가 없이 일치 단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일 간에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과 세계적인 격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단판을 짓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딜을 한다라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팔을 비틀어 북한을 꽂히게 하겠다 했다가 또 김정은과 단판을 짓겠다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을 다 빠뜨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이 뭔가 하면 not steak, but 햄버거입니다. 즉 스테이크가 아니라, 즉 제대로 된 동등한 입장에서의 외교적 대우가 아니라 햄버거나 하나 먹이면서 김정은의 목을 비틀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앞에 말은 다 잘라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최순실 사태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도덕적 권위가, 정치적 권위가 실추해서 야당은 내 외치뿐만 아니라 계엄령권 등 모든 것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과 친박들은 트럼프 당선을 자신들이 지금 저지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실수들을 만회하고 덮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야당에게 단계적으로 떼줄 만큼 떼주면서 임기까지 이렇게 버티려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정말로 합의를 해서 끌어갈 생각이 없다면 저는 여야가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다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사가 잘 되기 위해서 거국 중인 내각이 필요하다. 왜? 현 상태로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참된 보수고, 기존의 수구 보수나 솔직히 보수가 뭔지
엿도 모르는 그런 보수들과 결별하고 제대로 된 보수가 앞으로 살아남는 부분입니다. 자, 보수를 가장한 하청보수, 위장보수, 수구보수, 숙골들과 결별을 해야 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과연 갈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관계 있는 법적인 규명,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한마디로 부패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러면서 권한을 내놔라. 우리 말 들으면 내년 12월 대선 때까지 임기 보장해서 임기는 채워줄게. 대신 권력은 내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의 심판에 있어서 지연죄에 대한 규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규명 다음이 단죄이지 않습니까? 자, 규명을 적당히 덮어주고 고마해 줄 거니까 권력을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을 정치적 거래로 딜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추악한 거래에는 반대를 한다라는 말을 제가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만 야권을 보고 추천하라. 그래서 둘을 바꾸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손을 안 대고 완전히 빠져 있겠다. 내가 손을 대면 탄핵을 해라.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내 죄가 규명될 때까지는 법대로 그대로 행사하겠다. 그리고 죄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라고 해야 되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지금 안보와 관련된 문제, 외교와 관련된 문제, 내치와 관련된 문제를 수습하는데 힘을 쓰고요. 특히 사드 배치가 산으로 가고 있고 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안보 관련 이슈들을 죄다 모아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드 배치하기로 됐는데 뭔 국민투표에 붙이냐. 자,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사드 배치를 한다라는 거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롯데가 지금 성주의 사드 부지조차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 맞는다고 최순실 사태 이후에 발을 빼고 있습니다. 과연 사드 배치가 제대로 될 건가도 의문이고요. 지금 곧바로 트럼프와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분담금 문제 협상에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야당은 난리 날 겁니다. 올려줘서는 안 된다. 왜 올려주냐? 미국 저들 필요 때문에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전시작전권 문제 불거질 겁니다. 자, 야권과 미국에서 불거지는 이런 문제들을 박 대통령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권위도 없는데요. 국민투표에 붙이고요. 그 사이에 최순실에 대한 의혹이 법적으로 규명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그대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국민투표 붙여서 안보 문제를 국민이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박 대통령은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보수 세력을 살려놓고 가는 길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붙이자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에.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면 저들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서요. 국민이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전시작전권도 반대하고 주한미군 돈 올려줄 수도 없다 그러면 그건 국민적 선택입니다. 그때는 곧바로 그냥 박 대통령 물러나면 됩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쫓겨서 물러나는 것보다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고 부결되어서 빨리 물러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명분을 갖고 물러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야당이 반대를 하면 오히려 그래도 지금 이 잘못을 만회하는 부분도 조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가 나토의 유지에 관심이 없다 하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별도로 EU군을 창설해야 되느냐 논의에 들어갔고 나토와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버티던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 트럼프와 러시아가 친하다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지금 노심초사 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EU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해체로 혹시 트럼프와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유럽 국가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수많은 이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헤드 타이틀 일면에 보면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는데 선장이 없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외교 안보 경제 시계 제로다. 힐러리든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지속되고 있고 리더십은 공백 상태인데 어찌할 것인가. 세계가 혼돈의 길 앞에 섰다. 나토 무역론, FTA 중단 등 미국 우선의 안보 경제 정책이 세계 각국과 충돌하게 될 건데 트럼프가 그야말로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의 문을 열어줬겠다. 2차 대전 이후 70년 동안 다져온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바마한테 한마디로 욕을 해대된 필리핀의 두트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트럼프여 만수무강하시라. 더는 미국과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일의 이 대한당이라고 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의 대표는 오늘 미국과 유럽 세계가 바뀌었다. 역사적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렸다. 유럽이 더 통합돼야 된다.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갖가지 이야기를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위기를 트럼프의 어떤 신행정비 출범과 맞추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부 힐러리 될 거라고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웠지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축전을 보냈다지만 그거야 보내는 사람의 자유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미애 대표 트럼프가 당선될 줄 몰랐다. 솔직한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무슨 접촉을 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접촉이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흔히 미국 통을 자처하는 돈 많은 재벌회사 통해서 무슨 헤리티지 재단 AI 쪽에 수수해보고 라인 좀 열어보려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과연 일기 내각의 이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이 그동안의 인맥을 쌓아뒀는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아베와 트럼프가 1월 17일 만나는데 우리는 언제쯤 어떻게 박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일본이 대체로 미국의 의도에 맞춰주겠다라는 전제가 이미 끝났고 거기에 대한 요구 조건이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베는 트럼프의 측근들을 전문가들을 일본으로 불러서 지금 트럼프에게 제시할 한마디로 제안서 내용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내에서조차 사드라든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 문제라든지 전시작전권이라든지 MD라든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여야간에 최소한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드 때 벌어진 저 소란과 난동을 보십시오. 총리가 물병을 맞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주하듯이 가야 되는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통일된 의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 한국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 한국이 지금 리더십이 흔들려서
도대체 한국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이 결론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트럼프 측이 회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안보 문제만 이러한데 앞으로 한미 FTA에 있어서 재협상을 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한다 하면 또 길거리에 반대 데모대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하면서 거리를 메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한국의 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마라.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들이 낮은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 덤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서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이 스마트폰 같은 제조품들을 미국으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센 관세를 매기겠다. 앞으로 미국 안에 들어와서 공장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나타났을 때 한국의 재계들이 반발을 하면서 여야의 로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어떤 미국과의 통상이나 무역, 환율 같은 협상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성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정권의 속성으로 봤을 때, 일본처럼 내부가 일사불란해서 미국이 요구할 부분을 그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미리 견적서를 작성해 가서 미국과 회담을 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양보받으려고 하는 일본과 내부에서 합의도 되지 않고 반미와 친미와 종북이 뒤섞여서 난리를 치고 있고, 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권력을 비리 때문에 놓치고 또 그걸 뜯어먹겠다고 달라들고, 이 소란 속에서 어떻게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한번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게 되었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쓰겠습니까? 자, 마초 기질이 다분하고 한마디로 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보, 경제, 동맹 각가지 형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파고를 뛰어넘을 건가, 이것이 중요한데 여야는 각자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길 바쁘고,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은 이제 위기를 벗어날 새로운 호재가 생겼다. 자,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고, 또 트럼프가 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숨통을 좀 쉴 부분이 되었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빨리 끌어내라 버리고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조기에 선거를 치러서 정권을 장악하자. 자, 이런 혼돈이 지금 한국 내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한국과 결정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던져놓고 너네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당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야말로 정말 위기의 시대인데요. 현명한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어느 시점에는 수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렵지만은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라는 법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부의 문제를 먼저 빨리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의 정리를 통한 이 트럼프 측과의 협상,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자세가 어떨 거라는 것은 어제 오늘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적어도 70년의 전후 질서가 뒤바뀌는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권력을 놓고 한마디로 뒤에서 계산을 하면서 그 계산을 가지고 미국을 대하다가는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